디테일하게 좀 이제 기능들을 만져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약간 좀 빨리빨리 스킵을 하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릴지, 어떤 게 더 좋으실 수 있어요? 많은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제가 블로그나 아니면은 그 맥앤라이프 그쪽 블로그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밥도 잘 못 먹고 일이 좀 많이 많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좀 쫓겨나게 생겨서 좀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사용 안 해도 피치가, 음향 전공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이 피치가 저 끝까지 막 올라가죠. 음향에서 저 피치가 올라가게 되면 디스토션이 돼가지고 음이 찢어집니다. 그 정도로 제가 감도가 좋다는 거예요, 이 STG 마이크가. 그죠? 그래서 말을 좀 살살 해도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빼볼까요? 말을 이 정도밖에 감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죠? 거의 10배 이상 올라가요. STG 사장님한테 좀 전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가 잘 붙은 것 같습니다. 레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지금 첫 시간에 허국님께서 강연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주로 이제 맥을 사시는 분들을 저도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고, 그리고 고객사들을 만나고 맥과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키노트 때문에 맥을 사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키노트가 맥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돼서 거기 현혹돼서 제품을 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키노트 보고 애플 사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CEO, 대부분 CEO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어디 이제 회의장이나 이런 데 가면 멋지게 맥북 에어를 싹 끓이십니다. 주변에 있는 간부들이나 다른 회사의 이제 CEO분들이 사장님 굉장히 앞서가시는데요. 이거 우선 제가 이렇습니다. 딱 키면 윈도우즈가 이제 부팅이 되죠. 윈도우즈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드렸고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지 조금 됐는데,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허국 대리만 통해서 들었는데 팀 쿡이라는 분이 굉장히 살벌한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잡스는 그렇게까지 세게 안 했는데 이분은 거의 실적 달성 못하면 바로 사업권을 뺏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 위주의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좀 그립기도 하고, 사실 선사자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혁신적인 어떤 OS의 발전, 그 용어를 뭐라고 하죠? 페이스 오프 한다고 그러나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올라가고, 완전히 혁신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iOS 디바이스와 좀 이렇게 동기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저는 메시지만 한번 써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 소소한 이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맥으로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이화여대에서 애플 TV를 이용해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진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다음 주에, 이거는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하겠지만, 저는 낙검수 팬이거든요. 낙검수 많이 들으시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좌파나 이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생을 살면서 MB와 만나게 될 거라는 상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다음 주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MB를 모셔놓고 제가 PT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김어준 씨 전신 브로마이드 옆에다 좀 채워놓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계란을 던져라, 그리고 튀어라, 그런 혹은 질문을 한번 해봐라, 봉도사 풀어줄 거냐, 이런 질문 한번 해보라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저는 애플 TV를 가지고 시연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키노트와 그 키노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진실이 뭘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쓰면 저는 불편함을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키노트만 다루면 잘 다루면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라고 나쁘게 본인이 깔때기를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키노트 쓰면은 전문가입니까?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키노트를 쓴다는 거는 하나의 툴을 쓰는 거잖아요. 슬라이드웨어라고 부르는 그런 툴을 쓰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키노트,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이야기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넘버벌 쪽이 있고 버벌 쪽이 있습니다. 버벌 쪽은 누가 잘하나요? 말로 하는 프레젠테이션 누가 제일 잘하죠?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죠. 정치인들 잘하고 그 다음에 유재석 씨나 아니면 뭐 김재동 씨나 이런 그 연예인들 말 좋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보통 시각적인 보조 자료 없이 말로만 그 대중들과 사람들을 이제 현혹을 하죠. 그리고 넘버벌은 버벌과 사실 넘버벌이 아니고 버벌 플러스 넘버벌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어떤 스피치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뭐 프레지, 키노트와 같은 시각적인 보조자료 혹은 뭐 행다웃으로 나눠져서 뭐 브로셔나 아니면 회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맨투맨으로 하는 것도 결국에는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와 메시지, 기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플래닝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그 기획된 내용을 어떻게 비주얼하게 잘 디자인해서 포장하고 제작하는 제작 부분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그걸 전달하는 스피치 부분, 딜리버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부분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시고 또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안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해해야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은 플래닝과 디자인, 딜리버리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숙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 다 써도 부족할 정도로 아마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만 좀 전달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이 사진. 흔히들 말하는 아이스버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 굉장히 큰 덩어리가 있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면 이 부분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객들과 또는 청중들과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하고, 뭐 자세는 어떻게 하고, 손은 뭐 계란을 말아진 것처럼 뭐 이렇게 그런 팁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빈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을 보조하는 이런, 자, 키노트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작은 포션을 차지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에 대한 기획과 그런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실사례들 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분을 더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들을 어떻게 레이아웃들과,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전달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의 뇌는 굉장히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중에 낸시 드와르테라고 있습니다. 혹시 슬라이드올로지라는 책 보셨습니까? 그 책의 저자고, 거기에 있는 블로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녹음을 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빼놨는데 소리가 아마 안 들리실 거예요. 이게 모차르트 음악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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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는 음악이에요. 제가 못 부르는 거지만 불렀는데, 여기 보면 토탈 컨트라스트, 토닉, 그다음에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텍스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구성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피처에 올라가면서 트랜지션, 우리 그 키노트에도 트랜지션 있죠. 장과 장이 넘어갈 때 트랜지션. 그래서 음악에도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료도 제가 주소를 걸어서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부분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혹시 시각 디자인 전공하신 분 계시나요?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자이너들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이상하죠?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레이아웃과 컬러, 그 다음에 이미지, 폰트, 이 부분만 가지고 거의 슬라이드가 제작이 됩니다. 그죠? 내가 필요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지고 그 폰트에 어떤 색깔을 주고 그걸 어떻게 어느 위치에 배치할 거냐가 가장 기본적인 시각적인 자료를 만드는 하나의 플랫폼이고, 또 하나는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트랜지션과 빌드 효과들처럼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효과를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노트는 결국에는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다루는 하나의 툴이라는 거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키노트를 잘 하기 위해서 키노트의 능력을 100배로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녀석인데요. 제가 오늘 이 두 녀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키노트나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벡터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준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전공하지 않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혹시 제가 협찬받는 건데 제가 증명은 아닙니다. 혹시 그 핸드폰이나 아이폰을 3GS 쓰시는 분, 혹시 주변에 3GS 가지고 계신 분, 네, 그분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그분들 중에서만 이제 선물하고 충전 배터리입니다. 그 휴대용 배터리. 그래서 이걸 협찬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포지 쓰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혹시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분? 이게 좀 숫자가 되거든요. 뭐 용기 있게 손 한번 드시고,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벌써 일단 네네. 네, 박수 한번. 일반 JPG나 그런 비트맵 이미지들은 확대하면 깨지는 데까지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비트맵과 벡터는 거의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맵은 말 그대로 비트들로 구성된 하나의 이미지를 비트맵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포토샵이 되겠죠. 사진을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벡터는 이게 지금 벡터 파일이에요. 벡터 이미지인데, 벡터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점과 점을 연결하는 하나의 방향. 보통 수학에서는 뭐 0,0에서 1,1로 가는 그 디렉션을 가진 힘의 크기를 벡터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00배 늘렸다 그러면 여기가 포지션이 0,0이라면 여기가 1,1이었어요. 100을 늘리면 100,100이 되겠죠. 그죠? 그걸 연결한 이 벡터 값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깨지지가 않습니다. 키워도 작게 해도,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포토샵을 만들어낸 어도비에서 그 형제처럼 나온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이크가 성능이 좋으니까 뒤에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일부러 제 화면을 그대로 공유를 해놨고요. 자, 지금 이게 벡터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키워도 깨지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제가 만든 그 슬라이드는 거의 90% 이상 벡터만 긁어다가 씁니다. 그래서 어디 프레젠테이션을 가거나 입찰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슬라이드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다는 게 바로 이 벡터를 쓰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객사의 PI나 CI 같은 로고 파일 있죠. 그거 보통은 어떻게 하죠? 인터넷에서
캡처 받아서 크롭해가지고 쓰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쓰시면 어떻게 볼 때 대기업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레이아웃이 안 이뻐. 그래서 이걸 자꾸 줄입니다. 그럼 얘가 이게 날씬해지면서 눌려버리죠. 저 그것들이 클레임 들어가지고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를 쓰시거나 벡터 쓰실 때는 그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옵션은 인스펙터에 보시면 줄자, 룰러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비율 유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율 유지에 클릭이 된 상태에서 얘를 늘리면 그 크기가 유지가 된 상태로 커졌다 줄어졌다 합니다. 자, 일러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러스트를 활용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디자인과 관련된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직접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 그냥 어떤 학교의 브로셔 디자인이었어요. 그 중에 학교의 연영이 나온 페이지였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에이전시들은 이걸 화면에 띄워놓고 뭐 저희가 디자인을 어떻게 했고요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똑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동영상, 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은 영상도 집어넣고 이게 착착착 넘어가는 듯한 효과를 줬더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눈이 졸던 분들이 딱 일어나서 저거 뭐냐 한번 설명 좀 들어보자 뭐 이렇게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정확한 액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1년간 이 디자인을 다 연간 입찰에 1등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능 사례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 페이지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활용을 했죠. 자,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필요한 거는 일러스트 혹은 디자인 회사에서 받은 인디자인 파일이 필요합니다. 컵도 인디자인에서 열리니까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원본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용량이 굉장히 커서 2번으로 할게요. 자, 이게 이번 파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의 일러스트 파일은 보통 디자이너들이 그룹을 해서 줍니다. 묶어서 줍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막 같이 움직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죠. 우클릭 누르셔가지고 그룹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들이 다 각각의 오브젝트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보통 또 마스크라는 것도 씌우게 돼요. 그래서 마스크가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마스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피를 해서 키노트에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한번 붙여볼게요. 카피가 되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에 붙이는 이 이미지가 벡터로 붙을까요? 비트맵으로 붙을까요? 키노트에서 비트맵으로 붙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키노트는 벡터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 일러스트 파일을 활용하면 이미지도 굉장히 선명하고 제작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붙인 이미지들을 레이아웃을 잡아서 놓고요. 원본처럼 가져다 놓고 이미지는 뭘로 붙을까요? 당연히 이미지는 일러스트 안에서도 이미지 파일입니다. 비트맵이기 때문에 키노트도
바로 비트맵으로 붙습니다.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파일들이 크죠.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져와서 앉힌 후에 이런 오브젝트에다가 효과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각각의 레이어마다 이제 그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화려하면서 남들과는 차별화된 슬라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가 중요하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포토샵인데요. 포토샵은 사실 키노트를 사용하면서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러스트만 하나만 있으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포토샵도 좀 간혹가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그 이미지 파는 사이트 같은 데서 이거 제가 한 25,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회사에서. 근데 이거를 조금 제 슬라이드가 좀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모 회사에 교육 들어가는 그 전체 워크샵 했던 그 진행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두 녀석 다 뭐가 있냐면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키노트도 레이어가 있죠. 어떤 장 위에 그림 위에 그림을 올리고 그림 위에 글을 올리는 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어를 일단 분리를 해내는 게 먼저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을 일단 그 포토샵에서 열어야겠죠. 그래야 분리해서 쓰니까요. 근데 나는 포토샵 잘 모르는데, 나는 일러스트 잘 모르는데, 포토샵 나는 내 얼굴 포샵질만 해봤지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도 전문적으로 포토샵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기능만 그냥 찾아서 알아서 그것만 쓰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충분히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면 보통 판매하는 포토샵 파일들은 디자이너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제목들을 다 붙여놓습니다. 앞에 눈 모양이 있죠? 요거는 보여줄 거냐 가릴 거냐라는 표시입니다. 자, 이거 제목이 뭐죠? 네, 카입니다. 자동차가 아마 뭐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비주얼을 꺼버리면 자동차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빼놓고는 다 비주얼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은 아마 요게 사인일 겁니다. 간판. 사인이 없어졌네요. 자, 빌딩. 요 뒤에 게 빌딩이잖아요. 빌딩을 누르면 빌딩이 없어질 겁니다. 시티. 여기 시티군요. 자, 제가 필요한 건 뭐였죠? 처음에 백그라운드, 이 하늘 모양, 뭉게 구름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다 지웠더니 다 하얘졌죠. 그러면 백그라운드 안에 또 이런 식으로 그룹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라운드, 땅, 브러쉬, 레인보우. 자, 스카이만 남았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뭘로 바꿔주냐? PNG 파일로 바꿔줘서 저장을 합니다. 바꾸는 방법은 Save As에 들어가셔서가 아니고 Save for Web and Device를 체크를 하시면 여기서 GIF나 PNG 파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PNG로 세이브를 하셔서 그 파일을 가져다가 키노트에 집어넣으시면 백그라운드가 투명한 상태의 그 구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쓰시면 마찬가지 되고요. 그러니까 비주얼을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서 다 감춰 놓으시고 세이브를 PNG로 하시면 다 객체들을 다 분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설명만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파일로 이게 음악이 나오네. 음악도 다 있고. 그래서 이거 따로, 이거는 말씀드렸죠. 이거 하늘까지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키노트에서 만든 파일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워크샵 교재에도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사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포토샵 그리고 사진을 관리하는 아이포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걸 레코딩하고 있는 스크린 플로우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슬라이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화면 아니세요? 네, 아이포토에서 보셨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냐, 이것도 아이포토의 하나의 그 슬라이드 쇼 테마입니다. 중간에 여기 동영상도 집어넣고요.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자, 그래서 아이포토로 갑자기 또 점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섹션이 아이포토와 스크린 플로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포토에 가보시면 아이포토에 가보시면 슬라이드 쇼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러리가 없네요. 그럼 하나를 넣어볼게요. 자, 이벤트를 하나,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거를 슬라이드 쇼로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사용했던 게 뭐 이런 거 사용했었죠. 재생을 한번 눌러보면 음악과 함께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녹화를 할까요? 스크린 플로우로 캡처를 뜹니다. 그러면은 MOV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키노트에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영상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이프와 아이웍스와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워크샵 같은 거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객사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워크샵을 사진을 미리미리 찍어가지고 영상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날 바로 편집을 합니다. 편집이랄 것도 없죠. 그냥 사진 잘 나온 것만 집어가지고 아이포트에 집어넣고 그 슬라이드 쇼로 해놓고 캡처 떠서 키노트에 집어넣어버리고 거기다가 약간 감성스러운 그 멘트들을 카피를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면 그 하루 종일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십니다.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화면에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법한 내용이었고요. 아이라이프의 그 아이포토도 잘 쓰면 굉장히 좋다. 원래는 아이무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아이무비까지 가면 정말로 오늘 제 시간에 다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뒤에 분들도 통화해야 돼서 오는 제가 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많아요. 키노트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나도 스티브 잡스처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책도 냈습니다. 키노트 책을. 제가 예전에 그분을, 지금 웃으시죠? 그분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파워포인트 쓰는 사람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파워포인트 쓰면은 뭐 루저 취급하냐, 뭐 이렇게. 그래서 사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키노트를 쓰면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도구들은 파워포인트, 키노트, 그리고 요즘에 한참 많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레지, 그리고 슬라이드 로켓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이들 처음 들어보셨네요. 슬라이드 로켓.com인가? 아마 거기 들어가 보시면 슬라이드 로켓에서 나오는 그 트랜지션과 빌드 효과들이 거의 키노트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키노트와 파워포인트는 로컬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툴이죠. 프레지는 물론 로컬에서도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에서 인터넷이 연결되면 바로 쓸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바로 계정만 만들면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그 트랜지션 효과들이 거의 애플스럽게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아주 강좌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까지는 많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쓰면 루저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과거에 우리 이분께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파워포인트 전형을 파워포인트를 나오는 회사에서 이렇게 쓰니까 아 저게 FM이구나. 그래서 뭐 아는 그 파워포인트 디자인 제작사에서 이런 스타일로 제작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특히나 관공서, 대기업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런 기업에서 뭐 신차 발표를 한다거나 어떤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저것도 제가 볼 때 외주 제작한 겁니다. 이거 직원들이 이렇게 못 만듭니다. 디자인 팀에서 만들어줄 것 같으시죠?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기획 파트나 마케팅 파트에서 만들기 때문에 마케팅 한 대리 과장급에서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비주얼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식으로 PPT를 했다라면 아마 지금처럼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거는 아까 좀 전에 그 루저 취급 당했던 우리 빌 게이츠 슬라이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과는 거의 컨셉이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뀔까? 그렇죠? 욕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 맞아.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잘 아시는 폴로, 그죠? 여기가 과거, 여기가 현재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잘 그냥 제가 설명 굳이 안 드려도 눈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에비앙, M&M's. 얘는 젤리벨리? 저는 이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쥐라스요. 키스하기 전에 먹는 거네요? 그죠? 아, 집안에 무슨 우한 개그를 다 주고받아 주시죠. 자, 그 다음에 벤쉬. 어떤 공통적인 흐름이 좀 보이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 마트에 가서 이 제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 나온 거는. 그 중에 최고는 정말 포스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전 세계의 디자인 트렌드나 어떤 사람이 제품을 봤을 때 집어야 되잖아요. 마트에 가면 수천 가지의 브랜드들과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 매출이 일어나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를 아주 설명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아마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건데 한번 이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보시죠. 아, 다음에 나오는군요.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자, 이 미니멀리즘이 어떻게 보면 취향인가? 혹은 어떤 트렌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울긋불긋하고 막 꽉 차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지금도 있습니다.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과연 취향이고 테이스트일까? 근데 제 생각은 좀 이쪽에 가깝습니다. 로직, 어떤 법칙 혹은 철학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께서 앞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무슨 광고일까요? 선물로 하나 또 무슨 광고일까요? BMW 미니.
이거 참. 자, 굵고 두꺼운 펜들이 쫓아오다가 나가 떨어지고요. 얇은 펜은 여전히 쌩쌩합니다. 이게 연료 같아요, 그죠? 연료를 막 쓰면 쫓아오는데 쫓아오지를 못하죠. 자, 아까 정답이 나왔어요. 그분은 손들지 마시고. 뭘까요? 자동차 광고 같죠? 네. 혹시 3GS 쓰시나요? 친구가. 친구분께 소주를 한 잔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보시죠. 네, 그저께 이 디젤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20.1kg인가 연비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작지만 강하다라는 아주 직관적인 광고였습니다. 이게 정말 통하는 프로모션과 광고 디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각을 자극시키고 어떤 사람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게, 저는 제 취향은 그래요. 저는 약간 미니멀리즘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하는 슬라이드를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건 다 빼버립니다.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담인데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나 벤처기업을 하나 세우면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제가 많이 글을 올렸었잖아요. 이번에 그 2기가 출범을 해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대부분 지원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리로 빌려준다. 근데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지원입니다. 다시 돌려주는 돈이 아니고 그냥 사업비로 쓰라고 한 1억 정도를 줍니다. 거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PT를 통해서 선발이 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무실도 무료로 공급을 받고요. 근데 거기가 제가 작년에 들어가서 올해 2월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VIP 오시는 그 행사가 거기 졸업 행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한테 이제 PT를 하게 되는데, 그 200개 업체 중에 저희 회사가 탑3 안에 들어가서 1년을 더 연장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PT가 어떻게 그 심사위원들의 픽업을 받았는지 그 PT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회사에 대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만 보시면 불필요한 내용을 다 뺐습니다. 아주 심플하게만 정리를 해서 PT를 했습니다. 발표 시간은 정확하게 10분이었고요. 10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했고, 여기는 회사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100% 다른 팀들은 다 파워포인트를 썼죠. 근데 저희만 키노트를 썼는데 키노트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올렸었잖아요. 키노트를 왜 못 쓰게 하냐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 다음 팀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팀에서 마이크를 끄면 그때부터 카운팅이 들어가. 10분이 되게 웃기죠. 10분이 들어가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우리 키노트 세팅하는 동안 다 시간을 글로 포함시키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케이 해서 저희 대표이사가 나가서 마이크 잡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때 저는 이걸 꽂았죠. 그래서 그 시간까지 해서 PT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때 소개드렸던 타임라인 3D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진공이 들어와서부터 지금 1년 동안에 어떠한 업무들을 진행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마 지난번 자료나 아니면은 그 제 블로그에도 다 포스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그 스크린 플로우와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툴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임라인 3D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노트에다가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영상으로 추출해 주거든요. 이 타임라인 3D가.
이 원본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 3D에서 키노트로 익스포팅을 하면 키노트 파일이 하나 열리면서 거기에 이 슬라이드들이 딱딱딱딱딱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동영상이죠. 이렇게 이거를 이 타임라인 3D에서 스스로 다 그 포인트마다 잘라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넣고, 혹은 이 슬라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이나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 밑에다가 슬라이드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뭐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 더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계획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이런 슬라이드 쓰면 야, 가독성 떨어진다, 뭐 저게 무슨 뭐 잡스 스타일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왜 슬라이드를 왜 넣냐면, 우리 회사는 한 해만 사업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는 회사입니다라는 거를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거 글씨 뒤에 안 보이시죠? 글씨 보시라고 제가 이 슬라이드 쓴 게 아니라, 스텝별로 이 회사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트릭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띄어서 크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자, 저희는 목표와 진행사항이 있었는데, 자, 2년 동안에 할 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벌써. 이걸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죠. 시간도 10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미 2011년도에 2년 동안 해야 될 개발 내용들은 거의 다 진행됐습니다. 자, 1년 동안 저희한테 더 돈을 주고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 1년 동안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모든 부분의 프로세스를 다 완료할 수 있고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돈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2012년도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개발, 그 다음에 스마트 TV,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이브 솔루션 개발하는 거를 이번에 목표로 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만들면 혁신적으로 뭔가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도 매출에 대한 예상 매출인데, 사실 뭐 중소기업을 해보시거나 사업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들, 혹은 어떤 VC,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쓰실 텐데, 예상 매출이잖아요. 이거 다 허수예요, 허수. 이렇게 아무도 이거 보여준다고 해서 저 회사가 비전이 있구나, 저렇게 돈을 53억을 매출로 벌어? 그럼 내가 얼마 투자하고 얼마,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을 보여주면,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중장기 플랜들이 있었죠. 그 플랜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매출이 이렇게 여기서 확 뛰고 여기서 확 뛸 겁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설득력 있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Q&A까지 받았고, 이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왜 넣냐면, 질문에 대비해서 제가 예상 질문을 뽑아내고,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뭐 1억을 줄 텐데 너희들 그거 어디다 쓸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이렇게 사업비를 구성을 했습니다. 직접비, 간접비 나눠서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 라는 거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안 물어보면 안 보여주면 그만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사업의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글씨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 만들면 무저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목적과 기획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읽어버리죠. 자, 저희는 3월달까지 뭐 하겠습니다. 이거 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명강사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딱 5분 남겨놓고 다 끝냈는데요. 자, 혹시 제가 드린 내용들 중에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짧게 한 3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타임라인 3D 네. 동영상으로 익스포트가 되잖아요. 네. 그럼 기존의 키노트 슬라이드에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번호에다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건가요? 하드다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아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타임라인 3D에서
키노트를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요, 어떤 파일이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이 슬라이드 있죠? 이 안에 들어간 슬라이드만 예, 예. 따로 키노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예. 파일이 하나 생성이 돼서 얘가 이렇게 쭉 펼쳐져서 뜹니다. 그러면 원본 파일에 이 익스포트된 이미지, 이 슬라이드를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넣으면 쭉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장해버리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지금 녹음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까 뭐예요? 스크린 플로우요. 예, 거기를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신다고 했었는데요. 네. 그거 제가 한번 써보니까 네. 그거를 전체 캡처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잘라내는 건가요? 아니면 아, 제가 예. 자, 그럼 여기까지만 영상으로 캡처하고 이제 제가 빠져나와 볼게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서 자, 레코딩을 멈추면 자, 지금 들어와 있는 자, 이제 빼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소리가 틀 겁니다. 지금 첫 시간에 성우님께서 자, 이렇게 레코딩이 됐죠? 자, 레코딩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맥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잘라내는 걸 말씀하신 그 부분, 겁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크롬 마크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누르면 키노트 때문에 맥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도 많습니다.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맥에서 수면 제품을 시켜서 키노트에서 제품 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키노트도 화면이 작아서 문제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줄이시고 어플라이 누르시면 요만큼만 익스포트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예. 전체는 예를 들어서 아이맥에서 했다 그러면 전체가 1440에 뭐 얼마다. 근데 요번에 요만큼만 따로 수출하고 싶으시다면 요만큼만 잘라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 그 구간만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 밑에 보시면 예. 자, 이게 전체 파일입니다. 그죠? 제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구간만큼만 줄여버리시면 되죠. 이렇게 잘라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래서 파일에서 익스포트를 누르시면 또 사이즈를 또 정할 수가 있겠죠. 네. 원본이 1024-768, 지금 현재가 1024-768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영상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압축 코덱입니다. 그래서 보통 H264 많이 쓰시죠. 그리고 뭐 MP4도 있을 수 있고, HD급으로 뽑을 수도 있고, FHD급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720p부터가 아마 HD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수출을 하시게 되면 대형 스크린에다가 이 스크린 플로우로 만든 그 영상을 쓰셔도 굉장히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출력은 어떤 걸로 그냥 H264 저걸로 하면 네, 그냥 일반적 H264나 아니면 뭐 MP4 뭐 이런 걸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스크린 플로우에 여러 가지 그 비디오 액션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를 마우스 포인트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마우스 포인트의 반대를 조금 줌업 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콜 액션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한다. 여기서 마우스에 좀 액션을 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즈도 오퍼서티도 좀 줄 수가 있고, 아웃라인을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자, 그리고 네, 여기다가 텍스트 디자인에서 잘 사용하는 상당히 크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아니 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 좀 길고요.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때는 제가 무슨 키를 쳤는지도 여기 보이게 다 해드릴 거예요. 다 나옵니다. 촬영하면서 남들과는 찾아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까 그 마이크 여러 네. 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뭐 기종이 금액이 금액에 대한 질문은 제가 요게 아마 한 4만 원 돈 하죠? 7만 원. 어? 아 이거 신제품이라 비싸네? 제가 쓰는 거는 옛날 모델인데 성능은 아마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꺾이게 돼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꺾이는 게 없이 그냥 마이크로 되어서 오늘 제가 제 기억으로 한 4만 원 정도 산 것 같아요. 연장선 한 뭐 몇천만 원 살 거고요. 네. 제품명은 에듀티지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제가 맥에서 이거 쓰려고요. 여기 이거 개발하신 사장님하고 제가 한참 싸웠어요. 그냥 맥에서 된다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라인 인용에다 꼽아가지고 한참을 싸웠는데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그 대신 제가 많이 홍보해드릴게요. 그랬죠. 그럼 제가 이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디 강의 많이 들어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학교 다니시는 분들 수업 녹음하실 때 있잖아요. 쓰시면은 나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마지막 한 분만 더. 네. 스크린플로우를 쓰신 이유가 네. 어떤 영상물을 캡처로 받아서 키노트에 넣는 게 목적이거든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 아 지금 여기서는 그랬죠. 네. 근데 아이포토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네. 아이포토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영상으로 익스포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익스포트를 쓰지 않고 스크린플로우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때는 그걸 제가 몰랐기 때문이죠.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여기 아까 벡터 이미지 처음에 설명하셨잖아요. 네.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런데 벡터 이미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벡터 이미지는요,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애플 로고 벡터 이미지가 필요하다.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적어야 되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로고나 BI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식 로고에 들어가시면 여기 예를 들어 애플 치시면 애플 로고를 요것만 넣으시면 여기다가 7, 8, 2, 회원 가입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다운로드가 바로 됩니다. 보통 EPS나 AI도 되겠죠? 그냥 넣으시면 되고. 문제는 벡터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컬러들이나 어플리케이션의 그 범위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까만 거를 써야 되는 빨간색을 넣었다. 고객사의 뭐 로고를 뭐 이렇게 썼다. 애플을.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는 어두운 배경이 있을 때와 밝은 배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까만색 애플 로고를 어두운 배경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겠죠, 잘. 이렇게 써도 분명히 100% 애플의
BI 어플리케이션 사용집에 위배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흰색으로 바꿔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컬러를 여기서 화이트로 빼버리시면 흰색으로 바뀌었죠? 카피하셔서 키노트에다가 붙여넣으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뭔가 좀 아이콘인데, 아이콘이 보통 PNG 파일이나 뭐 아이콘 그 파일에 올라오잖아요. 그것 벡터가 필요하시면 그 구글링하면 다 있습니다. 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벡터 파일을 찾으셔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